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 한국군 포로가 직접 출연한 한국전 단편 영화가 상영되고 전직 미국 의회 의원들은 한국전 동부전선 격전지였던 강원도 화천을 찾아 전몰 장병들에게 헌사를 바쳤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벌어진 당시 북한군에 붙잡혔던 한국군 포로 구출 작전을 그린 단편 영화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극중 한국군 포로 정영신 역을 맡은 김성태 씨는 실제 한국군 포로였습니다. 50년 동안 북한 탄광 등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 땅을 밟은 김 씨는 영화에 출연한 매 순간마다 북한에서 보냈던 생지옥 같았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넘어오려다 징역형을 13년을 받고 정말 생지옥에서 살아나 이 한국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전 국민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국군 포로들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90세의 고령에도 젊은이들에게 한국전의 참상을 알리고 싶었다는 김 씨는 영화가 끝난 뒤 관람객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관한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은 참전 유공자들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6.25 전쟁 정부 기념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념식에서는 70여 년 만에 전쟁 당시 공적이 확인된 생존 참전 용사 1명과 유족 3명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휴전 뒤 한국 측 최전방 중동부 지역. 1951년 유엔군의 3차 반격으로 중공군과 북한군을 물리쳤던 8.55 전투와 백암산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도 화천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미국 의회에서 활동했던 전직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바트 고든 전 하원 의원 등 8명의 전직 미 상하원 의원들은 한국전 최대 격전지였던 평화의 댐을 찾아 한국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유엔군과 한국군 영령들에게 헌화를 하고 71년간 굳건하게 지속되는 미한 동맹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There is a relationship with Korea that's forged in blood and cement our allies.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ships and friendships of our nation enjoys.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for us to be here today. 미국의 전직 의원들은 한국군 참전 용사 등과 함께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서 보내온 총알과 탄피로 만들어진 세계 평화의 종을 치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속에서도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 만드는 노력은 한국전 71주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네바다주가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자유를 위해 희생한 미군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한국전쟁 추모 기념일을 제정했습니다. 네바다 주 정부는 25일 공개한 한국전쟁 추모 기념일 제정 공포문을 통해 71년 전 5만 4천 명 이상의 미군 병사들이 북한 공산주의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고 희생했다면서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의 공식 서명을 통해 올해 6월 25일을 한국전쟁 추모 기념일로 선언하고 미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솔락 주지사는 공포문에서 네바다주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37명의 참전용사들이 현재 주립 한국전쟁 기념관에 추도돼 있다면서 이들의 용맹을 기리고 이처럼 모든 사람의 자유와 세계 평화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미군의 의지는 위대한 미군의 정신과 명예에 대한 영원한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미국 네바다주는 그동안 주립 한국전쟁 기념관을 건립하고 지난해에는 미군 참전용사 묘역에 한국전 참전비 제막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를 일축한 가운데 대화 재개를 위한 어떤 유인책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큰 그림을 제시하며 외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리적 대화 재개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는 VOA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북한의 입장 발표에 일희일비하거나 추가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그러면서 대신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경제 상황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은 언제든 셈법을 바꿀 수 있지만 현재로선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양보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My own personal view i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making concessions just to get North Korea to come to the table. If that's all we're asking of them, they'll just say no at the table. Saying no away from the table and saying no at the table is really not a difference that's worth trying to achiev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협상도 하기 전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관리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 만큼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화 유도를 위한 양보를 할 경우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을 원하면 스스로 걸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또 한국 정치권에서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 완화와 미한 연합훈련 축소를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hat's exactly what North Korea wants Seoul to be doing right now, is making these suggestions, and that is precisely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do any of those things. North Korea has an interest in coming to the table because they're seeking sanctions relief and they're seeking a number of other things. And so to get into this game of making offers and proposals and suggestions and offering inducements for North Korea, I think is a really bad ide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엔의 11개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양보를 제안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양보를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over the years has offered many concessions, military, economic, security, law enforcement, and it didn't lead to a breakthrough on diplomacy. For example, for the last 4 years, we've curtailed or canceled military exercises, and it didn't lead to any reciprocal diplomatic or security gestures by the North.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과거 같은 직책에 있었을 때부터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미국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되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미국과 유엔 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과거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했던 알라스테어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단계적인 제재 완화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종관으로도 활동했던 모건 전 대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2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다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Having put sanctions in place, the United Nations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should enforce those sanc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decides otherwise. And that would include, for instance,
making the designations that the panel of experts has recommended for violations. Otherwise, it brings the regime into disrepute.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정관으로도 활동했던 모건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 완화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s very different from saying that we should lift sanctions now to get things going or for humanitarian reasons. So I think that work on considering what you might do that would be a response to real steps taken is something that should continue. As I say, that's just a personal view, and unfortunately, we're not in that process yet. 모건 전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의 태도를 바꿔 상호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 내 식량 부족 상황이 1990년대 중후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이 혹독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식량 상황이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내놓는 성명 등을 볼 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공업은 물론 경공업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잃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보유나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owever severe the situation, there is no reason to assume that they will stop that. 모건 전 대사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후 내놓은 성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도달까지 가는 길은 과거처럼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아미베라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25일 한국통일부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관한 한반도 평화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여해 이같이 밝히고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해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 협의체 쿼드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쿼드에 참여해 북한과 중국 문제 등 영내 문제를 함께 다루고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미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를 냈지만 큰 흐름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탈륨 또는 김숙희가 최근 한국통일부와 통일연구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이메일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2일과 24일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을 사칭한 이메일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관련자들에게 배포됐으며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 등과 같은 주제로 수신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의 공식 이메일 주소처럼 정교하게 조작했으며 문서 내용도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제작됐다면서 이메일 발송지를 역추적한 결과 두 공격 모두 지난 6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을 사칭한 공격과 동일한 서버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와 수법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분석한 결과 북한 해킹 조직 탈륨 혹은 김숙희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관의 유기적 협조와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